안녕하세요. 목동의 PSK 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까지는 단문형 에세이를 쓰고, 그 다음에 full 에세이, 4개의 단락의 에세이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독해하고 듣기 영역의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실게 저희가 했었던 방식을 이제 보면은 이 영어 말하기 쓰기에서 가장 중심이 됐던 건 키워드 학습이었는데, 주제가 주어지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쓰고 보고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이 될 수 있는 각각의 키워드를 이렇게 적어서 그 키워드를 문장화시키는 연습을 했었어요. 한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골라서 내가 써보고 그 써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뭐 말하기도 마찬가지고 쓰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스피킹을 준비하실 때 짧은 시간 안에 아웃라인식으로 키워드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 문장으로 만들어 보고 이것을 말하게 되면 스피킹이 되고 이것을 글로 쓰면은 라이팅이 됐었죠. 독해 듣기는 이거를 정반대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미 텍스트가 글로서 쭉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텍스트를 볼 때 일단 해석, 독해 면에 있어서는 이 한 문장 한 문장의 키워드를 잡아서 요약 정리를 하시는 훈련. 그리고 이 키워드를 봤을 때 내가 본문이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독해를 훈련을 하면 이 독해 실력이 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영어 말하기 쓰기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키워드를 잡고 그것을 문장으로 말해보고 문장을 쓰는 연습을 했다면 독해 듣기는 이거의 정반대 스텝으로 텍스트가 있다면 이 텍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잡아서 정리하고 머릿속에 문장으로 넣는 과정이 되겠죠. 실제 한번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독해 지문을 했을 때 방식인데요. 이 한 지문, 뭐 토플이든 수능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정보를 주거나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글을 읽기 시작하면 저는 꼭 이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같은 지문, 결국 수업이 있기 전에 예습이 되겠죠. 같은 지문을 적어도 3번 이상은 읽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3번 읽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읽을 때는 훑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스키밍이라고 하죠. 그 지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을 작자가 말하고자 하는지, 이런 내용이 펼쳐지고 있구나. 이런 정도의 내용을 이제 잡으시고요. 근데 두 번째 그때는 정독을 해요. 한 문장씩. 한 문장씩 정독을 하면서 각 문장별로 키워드식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겠죠.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 지문에 줄을 치고 요약하시면서 그 옆에다 모르는 단어를 적어 놔야 되겠죠. 그랬을 때 한 문장씩 키워드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 읽었을 때는 이제 다시 정독하면서 단어를 찾아가면서 내가 몰랐었던 단어를 채워가면서 요약을 다시 해야 되겠죠. 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그 지문이 주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어의 어휘는 다이어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해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던 단어의 의미와 다르게 쓰였을 때거든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단어를 사전을 보고 찾았을 때 그 뜻이 많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넣었을 때 그 문맥이 자연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이 내용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휘를 찾았을 때 그 많은 뜻 중에서 어떤 것이 적합한 뜻으로 쓰였겠구나 이렇게 잡아 나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영어의 실력은 이 한 가지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뜻이 아니라 그걸 어떤 상황에서 어떤 뜻으로 들어맞을 수 있을지
그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방법을 하시면 그래 파악이라든지 솔직히 선생님이 없어도 혼자 스스로 해외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면 또한 내신 대비에 중고등학교 내신 대비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게 습관화가 되면 다른 기타 과목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키워드 학습의 예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러면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이제 수능 지문인데요. 수능 지문을 봤을 때, 뭐, 쉬운 수능 지문도 괜찮고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는 아마, 토플 형식의 어떤 좀 길어진 형식의 글이나 아니면은, 수능 형식의 도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것으로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실력을 쌓고 점점 수준이 올라갈수록 수능 지문을 가지고 결국은 하시게 될 건데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는 지문을 가져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첫 번째는 그냥 스키밍 하라고 그랬죠. 이 스키밍 하실 때는 그냥 빠르게 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나 뭐 예시나 그런 것들은 필요 없고요. 이 작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만 간략하게 좀 잡으시면 돼요. 빨리 훑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연구가 경험을 보여주는데 이 새로운 사람에게 소개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시가 나왔고 쭉 건너뛰고요. 전문가들은 둔감할 수 있대요. 초보자에게 얼마나 그 일이 힘든지 그 다음에 이건 지식이 저주 이건 뭐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기술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가서 평가한다. 눈에 띄는 게 지금 이 전문가들은 insensitive, 둔감하고 그 다음에 과소평가하고 그죠? 그녀의 참가자들도 여기도 underestimate, 과소평가한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들 스스로 그 기술을 배우는데 초기에 자 그러니까 이제 잡아보면은 이제 전문가들은 처음에 그걸 배우고 배웠을 때 습득한 이후에 좀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둔감하게 된다 이런 내용 같아요. 자 그래서 쭉 한번 이 전문가의 얘기가 나오고 전문가가 처음 배울 때 어떤 상황을 겪고 있구나 이런 정도만 인지하시고 이제 정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 이제 정리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Number of research studies 자, 많은 수의 연구들이 자, 보여져 왔어요. 어떻게 그 전문가들이 in a field, 한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 종종 경험하는지, 무엇을 어려움을, 언제 introducing newcomer, 새로운 사람이 이 field가 한번 나왔을 때 두 번째 받아주니까 that field가 되겠죠. 그 분야에 처음 온 사람에게 소개했을 때 그 전문가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려움을 종종 겪는지를 보여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이거의 가장 키워드는 뭘까요? 전문가들의 입장이죠. 전문가죠. 전문가들이 종종 어려움을 겪는데요.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어려움이냐면 그 분야로 초보자를 소개할 때. 자, 이 어려움은 뭐냐면 결국 초보자를 그 분야로 소개할 때예요.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줄치고 옆에다 정리해야 되고 내가 모르는 단어가 없다면 이 문장만 보고도 이 문장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어려움을 겪는데 이 초보자를 전문가의 영역을 소개할 때 어려움을 겪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시가 나왔죠. 예를 들어서 a genuine training situation. 이 genuine이라는 것은 실제 이런 뜻이죠. 실제의 이 훈련 과정에서 Dr. Pamela Heinz는 이 사람 박사는 이하를 찾았대요. That people expert in using mobile phones.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수식해 주는 거죠. 그럼 후아가 생략돼 있겠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인 사람들은 remarkably less accurate. 자, 이게 중요한 단어죠. 두드러지게 덜 정확하대요. 자, 뭐보다 novice, 초심자죠. 자, novice라는 걸 예를 들어서 모른다고 치면 여기다가 novice라고 navice라고 이제 써야 되겠죠. 자, 이걸 옆으로 뺄게요. 자, 처음 써보는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 처음 써보는 초심자보다 덜 정확하대요. 어떤 면에 있어서 저징 how long 판단하는 데 있어서 how long it takes 얼마나 오래 걸릴지 사람들이 to learn 배우는 데 있어서 무엇을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배움에 있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초심자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보다 두드러지게 덜 정확하다 이거죠.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죠. 전문가는 결국 제일 중요했던 것은 덜 정확하대요. 그죠? 어떤 면에서 핸드폰 사용을 배우는데, 그죠? 초심자보다 전문가가 덜 정확하대요. 뭐에 있어서, 그죠? 덜 정확하는데, 뭐에 있어서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초보자에게 어떤 그 영역을 소개할 때 전문가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 초심자보다 전문가가 그 얼마나 그 핸드폰을 배울지 오래 걸릴지에 대해서 덜 정확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insensitive 하대요. 둔감하대요. 어디에? How hard the task is.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For the beginner. 그 초심자에게. 자, 3번은 또 이 전문가들은 둔감하대요. 그래서 덜 정확하다는 것이 둔감으로 바뀐 거죠. 자, 뭐 하는 것이요? How hard a task.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에게? 초심자에게. 자, 이것은 on effect 효과인데 뭐라고 불리냐면 curse of knowledge, 지식의 저주라고 불린대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가로칠게요. 또 이 사람은, 이 박사는 was able to show that 이하를 보여줄 수 있었어요. As people acquired a skill, 그 기술을 얻을 때 they then began to underestimate. 자, 여기 또 나왔어요. 똑같은 단어가. 그 전문가들은 과소평가하기 시작한대요. The level of difficulty of the skill. 그 기술의 어떤 어려움의 단계를 과소평가하기 시작한대요. 자, 이것도 결국 반복이죠. 얼마나 어려운지를 과소평가한대요. 그죠? 자, 그녀의 참가자들은 이미 더욱더 과소평가했어요. 그녀의 참가자들은 실험할 때 참가한 전문가들이 되겠죠. How long it had taken themselves to acquire that skill. 그죠?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들 스스로가 그 기술을 얻는데 언제? 초기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또 반복이에요. 그죠? 과소평가하는 거죠.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Knowing that, 자, 아는 것, experts forget. 자, 전문가들은 잊어버린대요. How hard it was for them to learn. 그들이, 그죠? 배우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을 아는 것은 we can understand the need to. 자, 빈칸을 to 부정사 하는데 필요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뭐보다? making assumptions. 가정이죠. 자, 가정을 만드는 것. about how students should be learning. 학생들이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정을 만들기보다 그죠? 빈칸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결국은. 자, 그러면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아는 것보다 빈칸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읽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도 한번 찾아가면서.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을 읽었다 치면 거의 똑같이 나올 건데 이게 얼마나 더 자세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 또 이 단어를 모를 때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사전을 찾아보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을 읽었을 때 지금 보시면 이거에 대한 중심 내용을 잡아야 되거든요. 자, 중심 내용은 뭐예요? 전문가가 자신의 분야를 초보자에게 소개할 때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죠? 왜냐하면 이 전문가는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 둔감하고요. 초심자의 마음으로 얼마나 어려울지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중심 내용은 뭐냐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이 초보자를 가르칠 때 이 초보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자신이 겪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라고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이 전문가가 초보자를 가르칠 때 이 초보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럼 주제는 뭐겠어요? 전문가가 초보자를 가르칠 때 과소평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중심 내용을 잡았다고 하면 답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자, 지금 보시면 rather than이 결국은 학생들이 어떻게 배워야 한다기보다 뭐에 초점 맞춰야 된다?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초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한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런 걸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죠? 그 어려움을 신경 써줘라 이렇게 되겠죠. 저 답을 보시면 Focus on new functions for digital devices. 디지털 기기에 대한 새로운 기능에 초점을 맞추자. 이런 말, 디지털 기능은 없었고, 기계에 대한 말은 없었고. Apply new learning,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거. Theories recently released. 자, 최근에 나온 이론들을 배운 이론들을 적용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없었고요. 다양성을 개발하는 거. Method to test. 학생들을 시험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개발시키는 거. 이런 것도 없었고. Forget the difficulties that we have had as students. 학생일 때 했었던 어려움을 잊어버리지. 어려움은 맞지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자는 거겠죠. 그죠? 자, 5번은 안 보이실 텐데 Look at the learning process through students' eyes.
학생의 눈을 통해서 배움의 과정을 보자. 결국 5번은 학생의 눈을 통해서 보자 이거거든요. 보시면 전문가들은 초보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그쵸? 초심자의 눈을 통해서 보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서 내가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했을 때 이것을 그대로 본문화 시킬 수 있어요. 이걸 보지 않고, 지문을 보지 않고.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이 글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는 거죠. 전문가는 초보자들에게 자신의 영역을 소개할 때 어려움을 겪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전문가는 덜 정확할 수 있대요. 초보자가 얼마나 그 지식을 습득하는데 오래 걸릴지. 그래서 결국 전문가는 초심자에게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울지 둔감하게 되고 그 얼마나 오래 걸릴지를 과소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덜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가 아니라 그 초심자가 그것을 어려워하는 것을 인지해서 초심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반적인 내용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반복으로.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이제 답을 맞춰보시고 그 다음에 지우개가 답을 맞춰보시고 이게 없어도 이제 머릿속에 이 지문 내용이 싹 그려지게 되는 거죠. 전체 중심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은 본인이 했었던 경험치를 초심자에게 가르치는 것을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들이 배웠었던 방식이 배웠을 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또 얼마나 오래 어려운지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거죠. 이 과소평가함은 이 초심자로 인해서 초심자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고 또 어려운지에 대해서 또 과소평가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배울지보다 초심자의 눈에서 얼마나 어려울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 이 글의 흐름인 거죠. 이렇게 잡아두시면 내용도 분명히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문이 머릿속에 남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휘도 내 모르는 단어도 4번, 5번 지문 반복을 통해서 머릿속에 남는 효과가 있고요. 결국 지문을 통해서 문제를 풀 때는 중심을 찾으면 거의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효과가 있고 또 내가 상상을 하거나 어떤 결국은 상상하는 것에 의해서 문제 푸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특히 내신 대비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내신 때는 학교에서 배운 수업을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내셔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내용 확인 문제, 그다음에 주제 선정 문제, 요약 문제, 그 다음에 문법 문제도 낼 수 있고 어휘 문제도 낼 수 있고 순서 문제도 낼 수 있고 삽입 문제도 낼 수 있죠.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접근하는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특히 이 서술형 중학교 때는 서술형이 없는 추세지만 고등학교 되면 서술형이 40%에서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잡은 중심으로 이거를 한번 써보는 거죠. 자, 정확한 해석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리고 이 해석을 한번 영작을 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이 서술형도 대비가 되실 수 있겠죠. 또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전문가는 초심자가 얼마나 어려울지 처음 배울 때, 그 다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지 평가절하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울 때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보다는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남게 되겠죠. 이런 걸 계속 하시다 보면 결국은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예습을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내용을 다 알고 이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복습하기는 훨씬 더 쉬워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이제 3번 읽었던 것을 2번 읽는 것을 줄이고 또 1번 읽는 것을 줄이게 될 수 있고요. 또한 이게 생활화되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기도 쉽고요. 또 영어뿐만 아니라 타 과목에서도 수업이 있기 전에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3번씩 읽고 예습을 해가고 공책에 정리해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 또 내가 강조했던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해 보면서 훨씬 더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고 효과적인 학습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스피킹과 라이팅에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장을 만들어 봤다면 독해 영역에서는 반대로 이 문장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키워드 중심으로 구조화를 하는 연습, 이것이 영어의 학습 방법에서 미치는 효과가 크고 또 그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가 변형이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타 과목에서도 응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네, 오늘은 한번 리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번에 한번 듣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했을 때 효과가 될 수 있는지. 듣기도 결국은 이 과정을 똑같이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의 영어를 말하기, 듣기, 독해에서 또 쓰기에서 해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